선생님들께 선물로 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은 동그라미나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네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PPT 공유할게요. 네, 어떻게 이제 2주 만에 뵙는데 어떻게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꾸준히 숙제들도 계속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체험단 이제 선배님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항상 뵈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 기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선배님들께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잘 써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구나 해서 너무 이제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침 6시부터 외부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보던 배경하고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중이라서 조금 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PPT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PPT 보이시죠? 네. 그럼 이제 PPT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사실 되게 많아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 드리려고 저희가 진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 주를 항상 돌아보면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겠지만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리더가 되셔서 또 다른 바인더 코칭이라든지 이렇게 조모임을 운영하실 때 가장 좋은 팁이 한 주를 돌아보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은 수업 참여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꿀팁이니까 한번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한 주를 돌아보면서 시작하시면 진짜 좋고, 또 하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제 막 힘들었던 것도 있고 막 이럴 텐데 특히 감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 바인더 쓰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바인더를 옛날에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썼다면은 지금은 그때보다 에너지가 조금 덜 들면서 부담감도 조금 덜 하면서 쓰는 것 같아. 그럼 사실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시면은 나중에 좋은 모임 운영하시거나 하실 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일 단위 기록이죠. 그래서 어떻게 3일 단위 기록을 해보시니까 괜찮으셨나요? 조금 어렵기도 하셨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근데 처음에 하실 때 진짜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바인더를 쓸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우선순위 잡는 것도 사실 엄청 어렵고요. 또 3일 단위로 전략 짜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냥 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 절대 시작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진짜 한두 장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고선 무조건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 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우선순위 체크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7개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중에서 아무 거나 하나를 찍어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가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답변을 드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우선순위를 나누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이제 액션과 투두를 이렇게 막 다 나눠서 하면은 시작 자체를 못 하세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바인더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쓰는 것부터 저희가 이제 같이 습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단위 전략 굉장히 어려우셨을 건데 일단 이것저것 조금씩 적어보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스타트를 해봤으니까 이게 나한테 조금 맞네 안 맞네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보완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조금 더 복습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업무 목표와 이제 개인 목표가
이렇게 3일 단위로 나눠져 있었다고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작심삼일 전략이었어요. 왜 3일 단위로 나눠져 있냐면 내가 월화수 때 또 목금토 때 계획을 이제 3일 단위로 끊어서 잡는 게 메인 포인트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해야 돼. 나는 큰 목표가 있다면 이거를 하루하루 쪼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루하루 쪼개서 피드백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단위로 쪼개서 피드백을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월화수 동안에 나는 매출 5천만 원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목금토 때 매출 5천만 원을 해야지 해서 큰 목표를 3일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단위로 피드백을 하고 싶다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습관이 완벽하게 잡혀 있을 때 가능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쪼갰던 거고요. 3일 단위로 피드백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월화수를 지내죠. 월화수를 지내고 수요일 날 저녁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나 그럼 실제로 월화수 때 얼마나 매출을 달성했지? 따져보니까 4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럼 얼마가 모자르는 거죠? 그죠? 1천만 원이 모자르죠. 지금 1천만 원이 모자른 거를 그럼 언제로 넘기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목금토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금토 때 목표가 원래 5천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6천만 원이 목표가 돼서 이 6천만 원을 가지고선 이 6천만 원을 벌 수 있게끔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일 단위로 전략을 짜라고 이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다른 예시로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또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를 100페이지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한번 이제 쪼개는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월화수 때 제가 우리가 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부 다 고3이에요. 다 고3이라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번 주에 시험 공부를 100페이지를 해야 돼. 근데 월화수 때 제가 학원을 안 가요. 근데 목금토 때 학원을 가요. 그럼 학원을 안 가는 월화수 때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럼 이때 목표를 60페이지로 잡아도 돼요. 그리고 목금토 때 나머지 40페이지 이런 식으로 목표라는 거는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라는 거는 무조건 50대 50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얘가 20페이지가 되고 얘가 80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상황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을 무조건 5대5 이런 법칙은 없으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미리미리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난 60페이지 해야지, 난 40페이지 해야지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해보니까 너무 필 받아서 공부를 20페이지를 더 했어요. 그래서 80페이지를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목금토 때는 20페이지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래 목표였던 40페이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때 또 필 받아서 공부를 60페이지 하면 될까요? 몇 페이지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채팅창에 한 번만 써주실래요? 네. 그 화면 켜주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냥 손으로 해주셔도 제가 다 방금 봤어요. 그 두 분의 선배님께서 바로 해주시는 거 제가 바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채팅창 또 올려주시면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40페이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80페이지를 했으니까, 나 20페이지만 하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40페이지를 하는데 100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나 40페이지 하긴 할 거야. 하는데 노력을 한 80만큼 해요. 이게 마인드 차이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80페이지를 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몇 페이지 하셔야 돼요? 40페이지? 원래 계획이었던 40페이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40페이지를 목표로 하지만 나 그래도 80페이지 했으니까 조금 여유롭네?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때는 저희가 가르쳐드린 대로 진짜 잘하세요. 6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적고 4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적고 실제로 이제 하세요. 실제로 하고 나서 나 80페이지 했으니까 이때 40페이지 해야지 해서 진짜 40페이지를 열심히 달성하려고 목숨 걸고 하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80페이지 했네? 40페이지가 목표야. 근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렁설렁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때는
목금토를 쪼개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완벽하게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80페이지 했다는 그 심적인 안도감 때문에 조금 설렁설렁 진짜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목표를 딱딱딱 정확하게 잡아두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그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팁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0페이지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한번 준비했어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지난 시간에 본계적도 한번 쭉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본계적도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질문이 조금 왔었어요. 그 최근 들어서 신문을 조금 잘 읽고 싶어요. 근데 신문 읽는 게 습관이 조금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독서도 중요하고 신문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문 읽기 꿀팁을 3기 선배님들께만 그 특별히 더 이렇게 그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해외나 이런 데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와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제 해외 어딘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어딘가에 갈 때 무조건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와야 그 나라를 제대로 보고 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답. 맞아요. 박물관이죠.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신문 비슷한데 시장이에요. 네. 현재는 시장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신문을 보고 싶지만 언어가 안 돼서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3박자를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CDP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항상 이거를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홍콩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니면 해외 어딜 가든 이 3박자를 꼭 보고 오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3박자를 많이 보는데 이 3박자처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 우리가 지식적인 거를 공부할 때 과거를 공부할 때는 뭐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다 그래요. 책이 과거형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역사서라든지 책을 통해서 과거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장 오늘 현재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는 방법은 본계적으로 설명드렸죠. 신문도 사실은 본계적으로 읽으면 돼요. 근데 신문은 습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습관 잡는 꿀팁을 저희가 한번 오늘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신문은 아날로그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왜 효율적이냐면 제가 디지털 기기에서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가서 보게 돼요. 근데 원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는 채널로 들어가서 원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정 지어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그 종이 신문을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온라인에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시는 거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보고 싶은 거든 안 보고 싶은 거든 다 제목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 또는 무조건 아날로그 신문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때는 아날로그 신문 읽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내가 읽을 신문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반대쪽 손에는 칼이나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칼도 괜찮고 가위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을 읽을 때 앉은 자리에서 다 읽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지울게요. 마음에 드는 제목만 쭉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거 마음에 드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칼이나 가위로 바로 잘라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스크랩을 해놓으세요. 근데 이 스크랩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제목을 봤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잘라야지 했을 때 무조건 뒷면을 보세요.
왜냐하면 뒷면에도 좋은 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둘 중 안에 더 원하는 거, 더 좋은 거를 이제 메인으로 스크랩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를 딱 봤는데, 아니야, 나 별로 내 마음에 안 와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만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쭉 읽는 게 왜 필요하시냐면, 신문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잘라놓은 거를 그 자리에서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바로 읽는 게 베스트예요. 스크랩 해놓은 거를 모아놓은 거를 한 번에 다 읽는 게 베스트.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못 읽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신문을 모아놓았다가 한 번에 스크랩을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거 무조건 오늘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얽매이면은 부담돼서 어느 순간 신문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읽는 게 무조건 베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1회에서 3회 단위로 그 스크랩 해놨던 것들, 모아놨던 것들을 한번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신문을 그냥 읽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읽는 시간을 매주 일요일마다 난 다음 주에 이 날짜 때는 그 모아놓은 신문 스크랩을 꼭 읽어야지 라는 고정 시간을 꼭 잡으세요. 신문 읽기 고정 시간을 꼭 잡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 많이 잡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녁 또는 토요일 날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렸던 신문들은 맨날 신문을 조금씩 보는데 시간이 넘쳐날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그냥 시간이 되면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스크랩만 해놔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모아놓은 거를 한 번에 다 읽습니다. 그래서 고정 시간 확보하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그렇게 신문을 몇 번 읽어보시면은 완전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게 이제 패턴으로 많이 이제 남으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바로 할 수 있겠네 이런 상황까지도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적용할 수 있는 경제신문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신문 읽기가 초급 단계라면은 바로 읽을 수 있는 경제신문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본계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문을 열심히 보고 깨달았는데 삶에 적용하는 게 없으면 어느 순간 신문 읽기가 이제 약간 무의미해지고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읽으시면은 이거 읽고 내가 이거 바로 적용하고 이거 읽고 또 바로 적용하고 해서 신문 읽는 그 재미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생이시라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50% 할인이 돼요.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대학생일 때 경제신문을 50%로 할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신문을 안 끊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50%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매일경제고요. 하나가 한국경제예요. 근데 많이 질문 또 해주세요. 내가 신문 두 개 다 읽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조금 너무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 먼저 읽으면 좋냐라는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경제 공부가 처음이라면은 매일경제가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근데 경제를 조금 알고 신문을 조금 읽었던 경험이 있고 경제 패턴이 조금 이렇게 잡히는 게 있다 하면은 한국 경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말투라든지 방식이 두 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이 말투, 이 컨셉이 좋아 하면은 그걸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문을 너무 욕심내서 많이 읽겠다라고 하면 금방 지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문 읽는 꿀팁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무조건 신문을 읽을 때 칼하고 가위를 한쪽에 무조건 갖고 계세요. 한쪽에 이제 항상 무조건 갖고 계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칼로 했었어요. 칼로 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칼로 하시거든요. 칼로 이제 이게 완전 숙달되셔가지고 그 식물을 딱 핀 다음에 칼로 착착착 하면은 금방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칼로 하니까 막 삐뚤빼뚤하고 약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샀냐면 재단용 가위 아시죠? 그 큰 거.
큰 가위 그냥 슥슥슥 그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신문 읽을 때 그 가위로 슥슥슥 하면은 한 세 번, 네 번 하면은 스크랩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가위는 답답해요. 막 몇 번씩 잘라야 돼서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용 가위 또 이거 쫙 하면 되게 잘 잘라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한 손에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서 신문을 읽는 거를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문을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한 달 써보시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바인더 습관이 잡히셨나요? 근데 대부분 선배님들께서 한 달의 기간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아, 습관 잡기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습관을 잡는 중이다. 진짜 저희가 100분의 선배님을 만나면 그 중에서 한 3분에서 5분만 습관을 그냥 자율적으로 빠르게 착착착 잡으세요. 근데 이제 진짜 막 거의 95%그 이상의 선배님들은 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엄청 습관 잡기를 어려워하면서 잡으세요. 저도 바인더 쓴 지가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습관 잡기가 사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바빠지거나 하면은 어느 순간 습관이 흔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습관 잡기가 힘든데, 근데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이유가 있다면은 더 잡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표 관리예요. 내가 바인더를 쓰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은 바인더 습관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요. 내가 바인더를 쓰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은 바인더로 습관 잡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사실은 목표 관리가 저희가 자기 경영을 할 때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독서 경영도 있고 기록 관리도 있고 시간 관리도 있고 목표 관리도 있고 지식 관리도 있어서 저희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영역들을 다 다뤄드립니다. 근데 이번 체험단 프로그램에서는 시간 관리와 기록 관리 일부, 목표 관리 일부만 이제 다뤄드리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목표 관리예요. 근데 저희가 이 목표 관리를 처음부터 말씀 안 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정규 과정에서 목표 관리를 이제 막 설명 들으면서 하면은 충분한 시간 동안 같이 워크숍 받기 때문에 쉽게 잡으세요. 근데 이제 체험단 이제 사실 1시간씩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목표 관리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프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인더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은 못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선배님들께서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시간 관리만 먼저 심플하게 쓰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 쓰면서 조금씩 이제 습관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표 관리를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린 데이비스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목표를 설정한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목표를 이룬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공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가 되는 게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얼라이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면 제일 처음에 내가 사는 이유, 미션, 비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 계획, 중기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이 장기 계획, 중기 목표를 세운 거를 또 쪼개서 단기 목표로 세우고 이걸 더 쪼개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되는 걸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 비전이 첫 번째 제일 높은 거고 얘를 쪼개서 평생 계획이 되고요. 얘를 쪼개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저희 대표님이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없는 목표를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즉 인격과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사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큰 거일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사명이에요. 네, 더 큰 게 사명이고, 이 사명을 쪼개놓은 게 비전입니다. 맞아요. 이거 한 번에 다 아시는구나. 네, 사명이 제일 큰 거고, 이 사명을 지킬 수 있게끔 조금 더 쪼개놓은 게 비전인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사명과 비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평생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나는 35살 때 뭐 하겠다, 40살 때 뭐 하겠다, 50살 때 뭐 하겠다, 60살 때 뭐 하겠다, 70살 때 뭐 하겠다,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연간 페스타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간 페스타가 내가 올해의 목표, 이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난 이렇게 하겠다, 그 큰 목표를 짜는 거예요. 그게 이런 평생 계획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평생 계획을 또 쪼개서 연간 계획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일 연간 페스타 때 하는 이 연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서 1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매년 그 말 또는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 1월 1일 이럴 때 모여가지고 그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연도의 계획을 짜요. 또는 12월쯤에 모여서 또는 11월에 모여서 내년도에 큰 1년의 계획을 짜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의 계획이 없다는 거는 막연하게 막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해에 큼직큼직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이 연간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연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연간 계획을 또 쪼개죠. 연간 계획을 쪼갠 게 뭐죠? 맞아요. 정답. 월간 계획이죠. 그래서 월간 계획을 짜는 거고요. 이 월간 계획을 또 쪼갠 게 뭐죠? 그게 바로 주간 계획인 거예요. 이 주간 계획을 또 쪼갠 게 뭐죠? 바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거, 투두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쭉 얼라이먼트에서 세우는 게 바로 목표 관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해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한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갖고 왔어요. 이제 책을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년 동안에 제가 150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50권이죠. 그 쪼개면 돼요. 얘를 쪼개는 거예요. 더 작게 50권. 그러면 한 달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 달이 5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이 5주예요.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에는 몇 권을 아니죠. 이거 또 제가 또 잘못 썼어요. 또 계산할 때 또 잘못 계산했네. 1년이 계산하기 쉽게 말도 안 되지만 1년이 10개월이라고 할게요. 1년이 10개월이에요. 우리 이제 1년이 10개월이에요. 1년이 10개월이면 한 달에 몇 권 읽으면 되죠? 그렇죠. 5권 읽으면 되죠. 5권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이 5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에 몇 권 읽으면 되죠? 그렇죠. 한 권 읽으면 되죠. 그러면 이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오늘은 몇 페이지 읽어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책을 읽는 몇 페이지가 모여서 한 권이 되고 한 달이 돼서 5권이 되고 1년이 돼서 50권이 되고 3년이 돼서 150권이 된다. 이게 바로 목표 관리의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3년 요게 이제 평생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쪼갠 게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이 되는 거예요. 큰 목표를 쪼개면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을 짜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제일 처음에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책으로 연습하세요. 책으로 계획을 잡을 때 책으로 연습하세요. 책으로 나 3년 동안에 몇 권 읽어봐야지. 그러면 나 1년 동안에 몇 권 읽어야 되겠네. 나 그럼 한 달에 몇 권 읽어야지. 그럼 나 이번 주에 몇 권 읽어야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목표 관리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목표 관리는 사실 꿈을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심플한 꿈을 적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포인트를 조금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인마인더가 있으신 선배님들은 메인마인더를 펴주세요. 메인마인더의 제일 첫 번째 인덱스가 뭐죠? 라이프 플랜이죠. 라이프 플랜을 넘겨보시면요. 라이프 플랜에 꿈 리스트가 나와요. 혹시 있으시면 꿈 리스트만 펴주세요. 제가 한 30초 정도 기다릴게요. 메인 마인더가 있으신 선배님들은 메인 마인더의 첫 번째 라이프 플랜을 펴주세요. 지난번에 혹시 적어주셨다면 오늘 조금 더 이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라이프 플랜에서 꿈 리스트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그 꿈 리스트에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나누어주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5가지 영역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데 대단한 꿈을 적는 게 아니라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을 하려면 쉽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제 꿈 리스트 처음에 적은 건데 지금은 양이 엄청 많아져서 더 이렇게 막 늘어났거든요. 제 바인더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바인더를 어디다 놨는지 알겠구나. 제가 제 꿈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제 꿈 리스트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꿈 리스트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대학생 때 썼던 꿈 리스트예요. 근데 꿈 리스트라는 게 한 번 적고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 보이세요? 요즘은 꿈 리스트가 많아져가지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채워놨어요. 이게 처음에는 적었어요. 한두 개였는데 이게 점점점 모여가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처음부터 막 꿈을 막 100개, 200개 채우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채울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굳이 채울 필요 없이 나 그러면 오늘은 몇 개 정도 적고 조금씩 더 이렇게 일어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리스트 제 걸 몇 개 보여드리자면 어, 이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적은 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 지방대학교 출신인데 그 멘토가 야 꿈을 적어. 꿈을 적으면 적는 대로 이루어져. 한번 적어볼래?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뭐라 적었냐면 내가 지방대학교고 2학년 학생이지만 나 대학교에서 강연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적었어요. 저도 의아해하면서 적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꿈을 적고 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3학년, 4학년 200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강의가 끝났는데 앵콜이 나와서 제가 강의를 30분을 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 3P와 함께 이제 그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거의 막 일주일에 4개, 5개 이상 그 강의를 외부에 나가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꿈을 적으니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적으세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쓱 몰래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도 있어요. 쇼핑몰 모델 되어보기가 또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맨 처음 제 소개할 때 이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쇼핑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꿈을 적을 때 저도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델 할 수 있을까?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었죠. 일단 적었어요. 쇼핑 모델 되어보기. 그리고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잇 하면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되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엄마랑 인연을 끊을 뻔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보면서 막 비웃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됐어요. 실제로 마지막에 7명이 뽑혔는데 8명이 뽑혔는데 그 나머지 7명이 전부 다 얼굴도 작고 막 키도 크고 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옆에 오징어처럼 앉아가지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날 떨어뜨리지? 그래서 막 우시우시 거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붙었더라고요. 전 아직도 제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종이에 적었단 말 말고 더 이상 들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적을 때 진짜 의심치 말고 적고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례인데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강의했을 때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카라까지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모델했을 때 또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고 몇 번 더 찍고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모델하다가 잘린 게 아니라 그만뒀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꿈을 적을 때 진짜 의심치 말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적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저는 제가 이제 적어가지고 이룬 꿈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또 그 제가 의심이 되게 많아서 그래? 멘토가 적으면 다 이루어진대. 그러면 이것도 이루어질까 해서 제가 오기로 적은 꿈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오기로 적은 꿈들이 보란 듯이 그것부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기로 적으니까 힘든 것들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꿈은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 오기로 적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관리 내 삶의 모든 시작들은요. 이 사소한 또는 작은 또는 큰 이 꿈들을 적으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선배님들 차례예요. 선배님들께서 이런 꿈들을 한 개씩을 이제 적어보시고요. 또 이렇게 꿈 적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세요 하면 절대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꿈 리스트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실래요? 만약에 메인 마인더가 없으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면지나 빈종이에다가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역을 적어야 되는지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간이 42분이니까 제가 44분까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적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일 메인이 청소년하고 학부모님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하나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학생 친구들 또는 만약에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는 없지만 내가 이제 막 어디에서 그런 청소년들 친구들 또는 초등학생 친구들 많이 만나시는 우리 또 선배님들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계실 텐데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들의 꿈을 보고선 꿈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 꿈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쓴 꿈들을 막 보여줄 때 거기에서 친구들이 감동을 받고 환호성을 받고 와 우리 엄마 꿈이 이거네. 근데 물론 앞에서는
모르는 척해요. 특히 남자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엄마가 막 꿈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뭐 그런 게 뭐 있네. 뭐 엄마 꿈 적었네. 막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뒤에서는 야 우리 엄마는 이게 꿈이야 그러면서 뒤에서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의 꿈을 많이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들을 많이 적으시면 더 좋고요. 또 적을 때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자녀들이 보고서 자기의 꿈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 되게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한번 이렇게 적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에 준비한 목표 관리까지 이제 전체 그 이제 다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저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목표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시간 관리, 또 이제 독서에 관련된 거, 또 오늘은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그만한 이제 팁들까지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계속해서 바인더 습관 잡는데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인더 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번 하고선 끝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카톡방에다가 우리 함께 해주신 3기 선배님들께 인증서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이 선배님께서 올려주시나요? 네, 올려주셨나요? 네, 지금 카톡방에다 올리고 있는데 여기가 외부라서 인터넷이 느려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저희 3기 채팅방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올라왔나요?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파일로 저장하셔도 돼요. 다 올리셨나요? 네, 저희가 그 3기 선배님들께 인증서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요거는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이 있어서 체험단 1기, 2기, 3기 선배님들을 저희가 전부 한 방에다가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4기 선배님, 5기 선배님, 6기 선배님 다 이 한 방에다가 저희가 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요. 저희가 신제품 체험단 운영을 할 경우에 우선 참여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30에서 50% 정도는 저희가 이제 미리 그 기회를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계우선의 법칙이라는 책 나온 거 아시죠? 저희 대표님께서 관계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번에 겨우겨우 이렇게 다시 살려서 출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체험단이 진행 중이에요. 체험단이 진행 중인데 저희 체험단 선배님들은 이번에 따로 하나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올려드릴 거니까 그 체험단도 신청해 주시고 또 아무튼 이런 그 우선적인 이벤트와 촬영권들이 더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온라인 줌 특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중에 날짜를 하루 잡아서 그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습관 잡기 챌린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같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체험단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기인데 4기 때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4기 때 참여를 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참여하실 수도 있게끔 이제 다 해놓은 상태라서 습관을 한 번에 사실 못 잡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그 김민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다 해주셨어요. 그것도 엄청 열심히 다 해주셔서 지금 엄청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세요. 계속 참여해 주시는 게 서로 함께 하는 데 더 좋고 더 이렇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인원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1대1 바인더 피드백이랑 코칭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11월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10월은 저희가 이제 그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여기 이제 3기 선배님들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11월 체험단 1대1 코칭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펑 할 거예요. 펑하고 이제 그 저희 통합 체험방에서 또 다시 이제 만나 뵈면서 또 1기, 2기, 3기 선배님들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짜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바인더 인증 끝났어. 근데도 할래.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책 읽는 습관 잡고 싶어. 할래. 그거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MVP를 선정했어요. 이 MVP는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미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이제 80% 90% 이상 해주신 우리 선배님들을 MVP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MVP 우리 선배님들께는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실물 인증서가 나가죠. 우리 선배님. 네. 실물 인증서를 저희가 택배로 이렇게 착착착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MVP 누구일까요? 네, 누구냐면 짜잔. 김유정 선배님, 김미영 선배님, 박다현 선배님, 박소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그 이제 실제 상장, 그 수료증 이렇게 선물로 착착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함께 이제 인증해주신 또 선배님들이 계세요. 김규정 선배님, 김단 선배님, 김민경 선배님, 박다현 선배님, 박소윤 선배님, 또 성경신 선배님, 신희경 선배님, 그리고 한인자 선배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총 4분, 총 8분의 선배님들께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기 때와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체험단을 보시면, 체험단 3기방을 보시면은 제가 손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가는 중이에요. 짜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이름 그 성함 3글자를 짱짱짱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또 SNS 외부 채널 같은 거 활용하실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꾸준히 참여해 주셔서 인증받으신 우리 8분의 선배님들께는 그 캘리그라피를 하나씩 써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할 거예요. 저희가 진짜 오늘 딱 끝나자마자 우리 남이야 탁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1기, 2기, 3기 또 이후에도 계속 생기시는 우리 또 선배님들과 함께 통합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깜짝 선물을 이번에 못 받으셨어도 다음 기수 때 한번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을 카톡방에다가 공유하는 시간 잠깐 가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은 카메라 한 번만 다 켜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 카메라 켜주시면은 제가 하나 둘 셋 하고서 그 캡처해서 사진을 찍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켜주셔도 돼요. 잠깐만 켜주시고 바인더가 있으시면 바인더를 들고선 찍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그 포즈는 다양하게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켜주세요. 잠깐만.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캡처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2초만 멈춰주세요. 그 자세로. 네,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을 3분에서 4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번에 한 달 동안 하면서 어땠는지 이제 그 느낀 점이라든지 이제 소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배운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실 소감문이라는 게 강사한테 이제 보답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 내가 이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피드백하고 정리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시간을 3분 정도 드릴게요. 54분이라서 57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한번 카톡방에다가 써서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후기를 혹시 못 써주셨더라도 끝나고 나서도 꼭 잊지 말고선 후기를 이제 써서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체험단 3기 선배님들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저희 통합방. 그래서 꼭 오늘이나 사실 오늘 들어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면 까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끝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받고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채팅창을 켜놓고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지 네, 바인더 쓰면서 조금 막연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팁이 필요하면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없으신가요? 그리고 저 개인톡으로 질문 주셨던 우리 선배님께서 선배님이 계신데 본계적 정리하는 거를 질문을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본계적을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책을 먼저 쭉 읽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이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을 때 이제 막 밑줄 치고 여기 혹시 이거 화면에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접혀 있는 거?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괜찮다 하면은 이제 막 읽으면서 막 이렇게 밑줄 치고 이게 밑줄 제가 친 거거든요. 밑줄도 막 치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거 있으면 그냥 책에다 바로바로 적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접어놔요. 저 이제 이거 개인적인 건데 조금 덜 중요한 건 아래를 적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다시 읽어야 돼 하는 건 위에를 적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다 읽어요. 읽고 나서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본격적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요. 매번 다 정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아날로그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아날로그로 정리하면은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요. 그리고 완전 내 거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디지털로 적으면은 시간이 진짜 빨리 걸리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는 아날로그로 적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읽고 나서 거의 90% 이상은 전부 다 아날로그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디자인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 장으로도 또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해요. 제가 이제 이거 뭐 카페 책을 읽고선 거기에서 핵심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으로도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정리를 해. 그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그럼 그걸로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요. 이것도 한 장으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책 읽고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고 또 아날로그가 좋아요, 오프라인 또 디지털이 좋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저는 아니요. 저는 그냥 이게 줄글로 정리할 때는 굿노트를 쓰고요. 디자인적으로 방금 전에 마인드맵이라든지 아니면 한 장 정리할 때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써요. 그게 훨씬 잘 되더라고요. 굿노트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 아이패드로 정리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이패드로도 정리하고 또 실제로 종이에다가도 정리하고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유롭게 정리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그런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로 한 것들도 나중에 어느 순간 모이면은 인쇄해서 바인더에 다 꽂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절하게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이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라고 그냥 앱에서 프로라고 쓰면은 바로 떠요. 프로크리에이트. 13,000원인가 하는데 이거 무조건 제가 거기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우리 또 선배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을 드렸고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만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 선생님도 인사해 주세요. 거기서 하면 네. 우리 제이 선생님도 뒤에서 또 선배님들 더 잘하실 수 있게끔 진짜 끊임없이 그 서포트하면서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이 선생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녹화본을 공유를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제 방 자유롭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